고급생명과학 수업 9차시 이제 9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계산고는 내일 시험이고 형사고는 아마 수요일부터 시험인 것 같아요.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주말에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우리 DNA 복제부터 다시 한번 조금 밥 먹거나 이럴 때 쉬면서 보기 위해서 저녁 시간이죠 이미. 그래서 한번 보는데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복제 기구에 대해서 생명과학 2에서는 복제할 때 처음에 작용하는 효소가 헬리케이스였어요. 헬리케이스.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스.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DNA 폴리머라제, 그리고 DNA 연결효소, 이렇게 라이게이스, 리가제, 라이게이스,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배웠는데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효소인 DNA 중합효소의 효소 활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생명과학 2에서 배웠던 효소 활성은 딱 하나예요. 어떤 거냐면 이 기억에 나와 있는 5에서 3 중합 활성, 5말단에서 3말단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계속 DNA를 중합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효소 활성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DNA 중합 효소는 미리 존재하는 핵산 가닥에, 요게 이제 포인트였죠. 미리 존재하는 핵산 가닥에 뉴클레오티드를 첨가할 수 있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제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RNA 게시자, 프라이머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DNA 복제에서는 꼭 프리마제가 필요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요게 전사하고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 DNA 복제는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풀어져야만 복제 가능하고, 요걸 이제 헬리케이스가 하고, 주연 가닥 염기와 새롭게 첨가되는 DNTP의 염기가 수소결합을 형성해야만 DNA 중합효소가 중합 반응을 촉매할 수 있다. 그리고 DNA 중합효소의 중합 활성은 5에서 3 방향으로만 합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왜 5에서 3 방향이죠? 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뉴클레오티드의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효소 활성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DNA 복제를 할 때 보면 한 가닥은 연속 복제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 가닥은 불연속 복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연속 복제가 이루어지는 이 가닥을 선도 가닥, 리드한다. 그래서 리딩 스트랜드라고 하고, 불연속 복제가 이루어지는 가닥을 지연 가닥, 렉 걸린다. 그래서 레깅 스트랜드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5에서 3방향으로 합성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인산이 있는 쪽이 5방향이다. 그래서 여기 쪽은 3방향. 그래서 노출된 3번의 OH기, 3번 수산화기가 꼭 필요해요. 요걸 이제 프라이메이스가 프라이머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우리 복제를 하다 보면 이 원형 복제, 대장균이겠죠. 이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복제기점이 여기라면 이 부분 확대하면 지금 계속 이 방향으로 복제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헬리케이스가 달려 있을 거고, DNA 중합효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항상 5에서 3 방향으로 간다고 했어요. 5에서 3. 그러면 복제 원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하겠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제의 지연 가닥과 선도 가닥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이 말단 가지고 찾는 게 제일 좋아요. 말단 가지고 찾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보면 돼요. 직접 해보면 여기가 이제 복제 원점이에요. 복제 원점을 오리진, O라고 하면 여기 이 지점에서 복제가 시작돼. 그럼 여기가 이제 헬리케이스가 와서 풀어주겠죠. 근데 앞장에서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이만큼만 지금 부풀어져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만 DNA 중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5에서 3, 5에서 3. 그래서 역평행 이중나선 구조이다. 이걸 이제 전 시간에 했었고, 5에서 3.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DN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DNA 여기 5에서 3이라면, 선생님이 중간에 여기를 딱 끊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면 5에서 여기는 3, 여기는 5. 이렇게 끊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복제 원점이었으니까 여기 5, 여기는 3. 반대는 5. 그리고 여기 3이니까 여기는 5, 여기는 3.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새롭게 중합되는 방향이 3의 상보적인 5가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3의 상보적인 5가 이렇게 되겠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5, 여기가 오면 여기가 3이죠? 여기가 오면 여기가 3이고. 그래서 검정 색깔 이 화살표는 복제 원점을 향해서 지속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풀어지면 더 풀어진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걸 설마 혹시나 잊었을까봐. 그러면 빨간 색깔은 이렇게 지금 전 단계에서 그렸던 거를 그대로 그린 거예요. 더 풀어졌으니까 이 더 풀어짐으로써 여기는 계속 5에서 3 방향으로 지속이 될 거예요. 지금 화살표는 두 개지만 계속 이어서 중합이 될 거고, 여기도 계속 이어서 중합이 될 거고, 근데 이 방향은 반대 가닥은 이렇게 또 역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역방향으로 일어나는 곳을 지연가닥이라고 했고, 계속 연결해서 빠르게 중합이 될 수 있는 곳을 선도가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생투에서 배웠던 거예요. 여기부터는 이제 고급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고급 생명과학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프라이머는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프라이머는 없어집니다. 프라이머는 없어져요. 이게 바로 5에서 3 방향으로 핵산 말단 가수분해 요소 활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걸 사실은 핵산 말단 가수분해 요소라고 잘 부르지 않고, 한국말로, 우리말로 엑소뉴클레아제라고 합니다. 말단을 분해한다. 말단에 있는 핵산을, 엑소는 이제 바깥에, 외라는 뜻인데, 바깥에 있는 것을 뉴클레오티드를 분해하는 효소다.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DNA 중합효소 1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연가닥에서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금 처음에 했던 DNA 중합 효소의 효소 활성 5에서 3 중합 활성, 그리고 5에서 3 분해 활성. 분해 활성이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냥 이해를 위해서 쓴 단어입니다. 분해 활성. 그래서 얘가 RNA 프라이머를 제거한다. 그래서 지연가닥의 복제를 보면 DNA 합성을 위해서 짧은 프라이머가 합성된 후에 이 DNA 중합효소 3가 먼저 오카자키 절편을 만듭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 여기 1이라고 나와있고 3라고 나와있죠?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대장균 같은 경우, 대장균은 이제 원핵이죠? 원핵은 DNA 중합효소가 여러 종류예요.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1하고 3고, 나머지 이제 4나 5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1하고 2다. 1하고 3다. 1하고 3.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크게
아무리 고급 생명과학이라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 단계에서 쓸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이 오카자키 절편 DNA 중합효소가 이 5에서 3 핵산 말단 가수분해 요소 활성, 이 5에서 3 방향으로 뉴클레오티드를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오카자키 절편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러면 얘네가 결국 여기 보면은 5에서 3 프라이머가 필요하죠. 꼭. 그래서 프라이머, 지금 분홍 색깔 빨간 색깔은 프라이머예요. 프라이머가 있었고 채웠다. 근데 여기 앞에서 이미 프라이머, 얘가 프라이머고 새로 중합된 DNA. 프라이머 DNA인데 DNA 중합효소가 쭉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프라이머죠. 프라이머를 하나씩 제거하는, 5에서 3 방향으로 제거하는 이 효소 활성이 5에서 3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이다. 얘는 DNA 프라이머를,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DNA 프라이머라고 하더라도 쓸 수 있어요. 어쨌든 뉴클레오티드를 하나씩 제거하는 활성을 갖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연결요소에 의해서 연결되면 중합이 완료됩니다. 사실은 이거 우리 생명과학 2에서는 이걸 배우지 않아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시험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내용인데, 리을도 있습니다. 리을. 그래서 효소 활성이 3개예요. 얘는 뭐냐면 얘는 반대로 3에서 5 방향으로 분해 활성이다. 3에서 5 핵산 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이다. 이 효소 활성은 DNA 중합효소의 교정 판독 기작에 사용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에 대한 참고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누구나 실수를 하고 복제에도 실수가 있어요. 전사에도 실수가 있고, 그 복제의 실수는 특히 더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복제된 세포, 복제된 DNA는 또 복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을 수 있죠. 거기다가 그게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제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를 사실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연변이. 그 돌연변이가 많이 일어나면 결국 우린 죽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이제 회복하고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그걸 이제 DNA 중합효소가 하게 됩니다. 굳이 얘기하면 이 DNA 중합효소 1이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옳지 않은 염기가 삽입되면 올바른 수소결합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AATT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TTAA 이렇게 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G가 와버리는 거예요. GTAA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수소결합이 안 일어나겠죠?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이지가 않겠죠? 왜냐면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은 3중 수소결합이고, 아데닌과 티민은 2중 수소결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데닌과 구아닌, 퓨린과 퓨린 염기, 피리미딘과 피리미딘 염기 간에는 구조도 이상하고 수소결합도 잘 형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방금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죠? 그걸 이제 DNA 비틀림이라고 합니다. 이 DNA 비틀림이 일어나면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우리는 효소는 구조를 인식한다. 구조. 그래서 이걸 인식해서 효소 활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했잖아요. 그러면 삭제하려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5 방향으로 뉴클레오티드를 하나씩 제거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소 활성, DNA 중합효소 효소 활성이 사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3가지가 각각 역할이 있었다. 그래서 DNA 중합효소, 그냥 DNA를 중합하는 기능. 그리고 5에서 3 핵산말단 가수분해 효소 활성.
엑소뉴클레아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이것은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에서 5 반대 방향으로 가는 분해 활성, 이 핵산말단 가스분해 요소 활성은 교정 판독 기작, 잘못된 염기가 왔을 때 그것을 제거해 주는 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DNA 중합효소 1이냐, 2냐, 3냐 이렇게 해서 효소 활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이 부분만 보자. 사실 특징적인 거는 5에서 3 핵산말단 가스 분해 요소가 이제 프라이머 제거하는 거였어요. 얘가 이제 프라이머 제거. 프라이머 제거는 어디에서만 하는 거예요? 지연가닥에서만 하는 건가? 선도가닥도 가능한가? 지연가닥에서만 가능하겠죠. 지연가닥. 선도가닥은 쭉 되니까 프라이머를 만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지연가닥은 프라이머를 만나게 되니까 하나씩 삭제를 해야겠죠. 그래서 프라이머, 지연가닥에서만 효소 활성을 가지는 이 5에서 3 핵산말단 가스 분해 요소 활성은 이 DNA 중합효소 1만 갖고 있습니다. 요게 사실은 요게 이제 여러분 대학교 가면은 요런 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서술하시오 이런 것도 DNA 중합효소 1, 2, 3가 있는데 그 중에서 DNA 중합효소 1만 5에서 3 핵산말단 가스 분해 요소를 갖는다. 또는 1, 2, 3에서 차이가 나는 효소 활성을 쓰고 그 효소 활성을 DNA 중합효소 1만 갖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가닥 복제에 사용된다. 2는 주로 이제 DNA 수선에 사용되는데 요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정 판독 기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더 큰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작용하는 거고, 이제 DNA 중합효소 3 같은 경우에는 선도가닥의 복제에 사용돼요. 선도가닥 복제의 특징이 뭐였냐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 뭐가 빠르다? 중합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중합 속도가 1, 2, 3에 비해서 1, 2에 비해서 3가 월등히 높죠. 그래서 DNA 중합효소 3이 선도가닥 복제에 사용되는 뭐 이유, 사용됐을 때 뭐 장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생명과학은 물어볼 수 있는 요소들이 한정돼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응용이 없어요. 물리화학은 숫자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뭐 방법을 다르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이 되게 많은데 생명과학은 사실 응용은 많이 없어요. 여기서 사실 이제 좋죠. 그런 부분은 다 외워버리고 볼 때 이제 잘 그런 요소들만 볼 수 있다면, 문제화되고 비교하는 부분을 잘 보고 포인트를 잡고 이런 것만 잘 한다면 뭐 평생 생명과학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좋습니다. 또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래서 복제 과정은 뭐 우리 다 봤던 내용이에요. 복제 기점에서 복제 개시된다. 복제 개시 지점에서 DNA 풀림요소 헬리케이스의 작용으로 이중나선이 풀어진다. 그러면 프리마제가 프라이머를 합성한다. 이 프라이머는 3말단의 수산기를 제공한다. 그러면 DNA 중합효소가 와서 중합을 하는데 이렇게 선도가닥과 지연가닥이 만들어진다. 선도가닥은 복제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합성되는 가닥을 얘기하고, 복제 진행 방향이 주연가닥의 3에서 5일 때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된다. 지연가닥은 반대로 복제가 진행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합성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합성될 때 짧은 가닥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 짧은 가닥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부른다.
오카자키 상이해서 이 오카자키 절편은 각각 잘라져 있는데 이걸 결국에 DNA 연결 효소가 쭉 연결을 해줘서 복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DNA 복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항상 복제든 전사든 항상 중합은 합성, 뉴클레오타이드의 합성은 5에서 3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발현 파트예요. 여기서 한번 20분밖에 안 됐지만